안녕하세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물론 여러 악재 이후에 지금은 약간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자체 커스텀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여기 뒤에다가 블랙보드를 하나 설치를 해놓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코어텍스 X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간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직원이 GOS 없이 어떻게 발열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이때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체 커스터마이징 칩셋을 개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삼성이 시스템 LSI와 MX 사업부에서 1000명을 차출해서 TF를 만들었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날 노태문 사장이 말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커스텀 코어 개발이 추진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이 무슨 북한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한마디 했다고 아랫사람들이 부하 직원 조져가면서 만드는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요 수뇌부 안에서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체 커스텀 칩셋을 만들겠다고 최근에 나선 삼성은 이미 커스텀 CPU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몽구스팀이죠. 그런데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돌연 몽구스팀을 해체시키면서 커스텀 AP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AP의 코어는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GPU는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엑스클립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NPU를 자체 개발해서 GPU와 NPU 개발에 집중을 하고 코어 개발은 손을 뗀 바가 있습니다. 대신 삼성이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은 ARM의 커스텀 코어 서비스인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이었어요. 기본적으로 ARM의 코어텍스 패밀리는 코어텍스 A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R 리얼타임, 그리고 M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세 가지 제품군이 존재하는데요. 코어텍스 X 시리즈는 범용칩 설계에 주로 사용되는 코어텍스 A 시리즈가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특정 회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설계 사양을 반영해서 고객 맞춤형 고성능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이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의 시작은 ADP, 즉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ARM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ELP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요. ELP 프로그램은 Enhanced Lead Partner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Enhanced Lead Partner 프로그램은 더 많은 고객사들의 요청을 수용을 해서 광범위한 설계 변경이 가미가 되고요. 이에 따라 제품명과 코드네임 그리고 CPU IP까지 다른 별도의 프로세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객 맞춤형 커스텀 설계 자산의 탄생을 고하는 순간이었죠.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라서 코드명 허큘리스는 ADP를 통해 커스터마이즈가 되어서 헤라라는 코드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ELP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된 이후로는 드디어 코어텍스 X 프로그램으로 리브랜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객 맞춤형 코어의 첫 포문을 연 모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코어텍스 X1입니다. 삼성이 코어 개발은 포기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의 주요 협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어텍스 X의 코어 개발에 삼성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몽고스팀을 해체하면서 커스텀 코어 개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삼성의 기술력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ARM의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의 주요 고객이 되고 또한 주요 협업 대상이 되면서 자사 스마트폰에 꼭 맞는 커스텀 AP 개발은 범용 설계 자산을 만드는 ARM과의 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객 맞춤형 코어 IP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ARM 또한 대다수의 칩셋을 설계하는 팹리스와 함께하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또한 고객사의 니즈의 100%를 충족하는 커스텀 칩 IP를 개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전 세계에 출시되는 수많은 모바일 기기들의 완전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것은 바다의 모래를 하루 안에 세라는 것과 똑같은 미션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코어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의 주요 고객 및 주요 협업사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커스텀 코어 개발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했어요. 하지만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은 갤럭시에 최적화를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코어텍스 X 시리즈의 코어들은 여지없이 발열이라는 문제를 일으켰고요. 전성비도 매우 떨어져서 AP 발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능을 높여서 커스텀 프로세서를 표방하면서 나온 것이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성능을 높이다 보니 발열 제어에 실패를 하면서 코어텍스 X 프로그램의 고객사로 참여했던 기업들이 낭패를 보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발열에 직격탄을 맞았던 두 업체는 바로 퀄컴과 삼성의 엑시노스였습니다. 특히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 엑시노스의 경우에는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물론 코어텍스 X 설계에 어느 정도 관여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원하는 사양으로 100% 칩이 완성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반면 애플의 A칩셋은 ARM의 설계 자산을 바탕으로 하지만 자사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애플 실리콘 IP를 커스텀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A 시리즈도 그렇고 M1, M2 시리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설계 업체의 칩 설계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애플 칩과 안드로이드 진영 칩셋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 성능은 판이하게 갈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얼마나 ARM의 설계 자산을 자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맞게 커스텀을 잘 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ARM의 코어텍스 X 시리즈가 아무리 고객 맞춤형 초고성능 칩셋 설계를 지향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범용 칩셋 IP를 설계하는 ARM의 설계 자산입니다. 결국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00% 커스텀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사기기에 맞게 커스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설계 자산이 코어텍스 X 시리즈예요.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썼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의 요청사항이 많이 반영되어 있겠죠. 코어텍스 X 시리즈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드는 맞춤형 설계 자산이기 때문에 삼성의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겁니다. 이것을 믿고 자사의 커스텀 IP 개발팀인 몽고스팀을 해체하는 악수를 든 삼성의 선택이 현명했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분명 개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을 테지만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SOD 채널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사가 설계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커스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용 칩셋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니까 말이죠. 최근에 애플을 필두로 해서 아마존, 구글, MS,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커스텀 CPU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텔의 범용 칩이 자사의 요구를 100%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서버 CPU의 90% 이상을 장악해서 사실상 독점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인텔도 빅테크 기업들의 기호를 모두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모바일 AP 설계 자산의 90%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ARM의 아키텍처가 고객의 니즈를 전부 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회사들만 몇 개인데 말이죠.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고성능 코어를 쓰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장난이 아니죠.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빅4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아직까지도 출시를 하고 있죠. 코텍스 X가 커스텀 서비스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삼성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몽고 스팀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과 전성비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의 설계 역량이 아닌 ARM의 커스텀 서비스인 코텍스 X 시리즈에 기대서 CPU의 전성비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몽고 스팀을 접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삼성에게 되돌리기 힘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이제라도 커스텀 코어에 대한 관심을 다시 기울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커스텀 코어 개발 프로젝트인 몽고스를 2019년에 접었던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영역은 아이디어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신제품 개발하듯이 돈 쏟아붓고 단기간에 초치기식으로 벼락 투자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과학으로 따지자면 기초과학과 굉장히 유사한 형국을 띠고 있거든요. 기초과학의 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는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까지 한국은 단기간의 투자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발전해 왔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이나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같은 선이 굵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산업들은 발전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얼마가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역할이에요. 삼성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기초과학이나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당장에는 돈이 되지 않는 선이 굵은 사업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삼성을 위시한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역량이 지금 이 시대에 강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만년 반도체 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RM 코어텍스 X3가 똥망각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에게는 당장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만큼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이번 커스텀 AP 개발의 성공함을 통해 ARM 의존도를 낮추고 갤럭시와의 완벽한 호환을 통해 설계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2년 안에 제대로 된 커스텀 칩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9년을 매달려서도 하지 못했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년 이상을 바라보기도 해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삼성이 도전하는 것을 응원을 하면서 언제가 되었든 유의미한 성과를 내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요. 이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이 기초과학과 유사하듯이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됐든 국민이 됐든 어찌 됐든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국민도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성과가 나오면은 와 잘했다 칭찬도 해주면서 좀 그렇게 진득하니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삼성도 꽤 준수한 파운드리 제조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게 될 거예요. 다만 원하는 것은 그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말라면서 제가 빨리를 주문하고 있네요. 저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대해서 긴 반박 댓글을 달아주신 김정윤님 감사합니다.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또한 또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추후에 그 말씀들을 주제로 해서 보완하는 영상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댓글이든 칭찬하는 댓글이든 열심히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열심히 반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